오늘은 난생 처음 모종 심기에 도전해봅니다. 최근 주말이나 여가를 이용해서 자연 속 치유를 갈망하는 도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만큼 도심 곳곳에서 이런 종묘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트렌드 흐름에 발맞춘 선호도 높은 작물들의 모종들이 거의 화원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모종을 선택하면서 다양한 모종들의 가격을 둘러보다가 조금 특이한 가격표를 발견했습니다. 실생 500원, 전목 1000원? 실생이랑 전목 이렇게 있던데 그 무슨 차이인 거예요? 접을 붙이면은 호박대에다가 접을 붙이니까 뿌리 힘이 세져요. 그래서 더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접을 붙이는 것도 다 인건비들이고 호박 대목이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가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비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40cm는 떨어뜨리셔야 돼요. 40cm 풀어. 40cm 8cm도 양해.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도 이제 모든 게 제식거리가 넓으면은 식물한테는 쾌적해요. 환경 자체가. 같은 양분을 나눠 먹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 그래도 되고 가지가 더 옆으로 더 뻗을 공간이 있으니까요. 수박 같은 경우는 훨씬 넓게 심어야겠네요. 수박은 이제 덩쿨을 빼야 되니까 한 방향으로 뺀다고 하면은 한 30cm 촘촘히 심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주문서를 건네면 모종을 포트별로 잘라서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공구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종삽 하나. 얘 플라스틱이고 이거 왠지 튼튼해 보이네. 모종삽 하나.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요. 필요한 길이만큼 미터에 얼마씩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잘라가시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한 롤이 11,000원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0m를 자른다고 하면은 6,000원 돈 들어요. 진짜요? 그럼 그냥 사는 게 낫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모종들을 심는 시기는 5월 초 정도가 적당하다고 들었는데 제 아지트가 있는 공간은 5월 초순까지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운 곳이어서 혹시 모를 냉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중순을 택해 모종 식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농부 같네요. 아지트에 도착하자마자 확인을 한 건 2주 전 난생 처음으로 전쟁을 치러봤던 잡초들의 상태입니다. 기상청 예보를 확인 또 확인해서 맑은 날씨를 낙점하고 시도했던 농약 살포. 그런데 농약을 마친 지 딱 30분 만에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하늘을 원망하면서 라면만 먹고 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났던 풀들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얘는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풀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초제의 내성이 강한 친구들이겠죠? 이 쇠떼기라는 풀은 뭔가 생명력이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절대 안 죽었죠? 농약을 한 지 불과 30분 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래도 이만하면 이 절반의 성공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틀밭을 만들긴 했지만 둑을 세울 만큼 충분한 흙이 없는 관계로 나름 머리를 짜낸 게 바로 상토입니다. 뭔가 부족한 흙의 양도 채워줄 것 같고 양분도 공급해 줄 것만 같은 든든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상토라는 이름대로 흙 위에 덮어서 둑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둑을 완성하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까 그새 자라난 쇠떼기가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바라보면서 한참을 뽑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왠지 검은 비닐을 멀칭하고 나면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다라는 나름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풀 뽑는 게 싫어서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뭔가 엄청난 결실을 맺게 해줄 것만 같은 뚝 위에 비닐을 멀칭합니다.
밀려오는 뿌듯함에 젖어서 난생 처음 만들어본 틀밭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실수가 있었죠. 이건 모종을 식재한 후 2주 후의 관찰 상황인데요. 생육 상태가 고르질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무를 식재할 때 관수 전문가가 언급한 내용이 뇌리를 스칩니다. 물 주는 작업이라기보다는 물을 줘서 안에 그 공기층을 빼내는 작업이거든요. 뿌리랑 흙이랑 좀, 그러니까 공기가 있으면 빈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붙게. 아무리 잘 집어도 그 물을 잘 못 주면 죽더라고요. 푸석한 상토로 인해서 공기층이 형성되고 뿌리가 제대로 흙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게 원인이라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꼭 비료와 상토 그리고 흙을 섞어서 충분히 가스를 뺀 후에 비닐을 멀칭하고 식재를 해야겠다는 이 거창한 농법을 깨달은 날입니다. 들살이에는 여러 가지 필수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거. 전 세계에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존재할 것 같은, 뒤에서 바라보면 조금은 우스꽝스럽지만 시골 생활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엉덩이 방석입니다. 이 아이템 하나면 종아리와 허벅지 그리고 허리까지 전해지는 총체적 통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일단 한번 사용해 보시면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완전 편해. 꽃이 폈어. 드디어 대망의 모종 식재입니다. 사실 제 아지트는 심각한 안반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하수 관정을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필수 요소인 물이 없습니다. 원래는 건수가 엄청나게 용출되는 엉망인 땅이었죠. 그 건수를 잡기 위해서 배수관을 2개나 묻었고 나머지 물길은 반 옆으로 배수로를 만들어서 겨우 건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수로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 1년 내내 작은 물줄기가 마르지 않고 흐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식재할 때 저의 엄청난 기지와 천재적인 재치를 발휘해서 포크레인 기사님에게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비록 올챙이들이 주인인 웅덩이이긴 하지만 연중 마르지 않는 소중한 농수를 확보했으니 그 부탁은 신의 한 수였다고 자평하면서 혼자 웃습니다. 특히 빗물을 기반으로 하는 물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매했던 모종삽을 종묘사에 두고 왔네요. 대신 불집게를 이용해서 열심히 모종 식재 작업에 돌입합니다. 내친 김에 향긋한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작물들을 바라볼 벤치도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농막을 칠하고 남은 페인트로 색도 예쁘게 칠했습니다. 지역의 환경과 농법을 몸으로 배우신 농부님들만큼의 결실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설프나마 소중한 결실을 맺으면 그걸 이용해 맛있는 요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평생 해본 적도 없는 폭염 걱정, 가뭄 걱정을 하면서 모종들을 바라보는 제 자신이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뿌듯한 들살이의 하루가 저물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갑니다.